자, 헌재는 아직도 강간무소식입니다. 글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자, 이야기가 나왔던 일부 극우적인 재판관이 이재명 아웃되는지 지켜보자.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했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선고도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혼란, 경제적 손실, 대외 신인도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는 이 헌재의 재판관들이 정파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만은 8대0 인용이 나오지 않으면은 헌법재판관들 전부 다 사퇴하고 헌법재판소 폐지해야 됩니다. 정파적 입장과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면은 국민에게 뽑혀서 국회로 가십시오. 거기는 정파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다수결이 원칙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고 국가를 위해서 합의하고 수기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리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절차적 과정의 능력을 이행할 자신이 없으면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답답함이 쌓이고 있고 이 답답함이 물론 뭐 답답함의 근원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가 왜 이러고 있냐에 대한 분노도 좀 쌓이는 것 같아요. 맞죠? 저기 앞서 저희가 뭐 이 검찰 독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놓고 다 보게 됐다고 하는데 네네. 저는 사법부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근엄한 척하고 또는 고귀한 척하지만은 정파적이고 자신의 아집에 가까운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많이 서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기현 판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린 판사는 뭡니까? 그 판사도 저는 똑같은 유의 판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 난 싫어. 이재명에게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형량을 한번 세게 때려버리고 싶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똑같은 우리 사회에 국민위에 군림하는 엘리트 귀족들의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요. 헌재가 지금 꾸물거리는 이유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앞서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귀족적 관료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거야. 왜냐하면 저는 시험 잘 쳤잖아요. 나는 시험 잘 쳤잖아요. 난 시험에서 늘 통과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0살 때 시험 한번 잘 치면 그 다음에 마음대로 다 해도 되나요?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대학 입시에 목을 매는 거고 결국은 이게 한국의 대학 서열화부터 해가지고 학벌 사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유견적 봉건성과 일제 강점기 때 일제들이 뿌려나온 이 부역자들의 계급의식 이게 그대로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전반적으로 관료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정을 주장을 합니다. 네. 지금은요 허약하기 짝이 없는 보수 진보 정당 체제의 사람들이 이 관료 국가에 얹혀가는 겁니다. 사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정치 엘리트도 생산 못 되니까 사정 관료 출신인 윤석열을 데려다가 후보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민의힘 지들이 같은 멀쩡한 경우에 후보도 못 내세우니까 네, 그런 네네. 경우죠. 이거 진보 보수 모두 양당이 이제는 진보의 눈이 아닌 보수의 눈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서 관료제들 한번 위에서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비민주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엘리트적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삭제해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는 진보의 시각이 아니고 보수의 시각이 아니고 국민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정이 한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정치는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민주당 다수당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또 당선됐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진행하는 연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장관들을 야당에게 나눠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당과 여당 그리고 정부가 같이 하는 당정협의회를 상시적으로 열어야 됩니다. 같이 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 과제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는 국가기구를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혁신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여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제야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 또 필요하기는 외국인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주민이요? 아니요. 외국의 전문가, 독일의 전문가, 영국의 전문가, 미국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직접 데려다가 한국의 관련 조직에 대해서 용역 주듯이 한번 진단해봐라.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국가 조직의 근간인 중앙 집권화된 관료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한번 제대로 혁신해야 됩니다. 다시 헌법재판소로 돌아가면 그냥 뭐 저 개인의 바람입니다. 좀 늦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정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한다고. 지금 다시 기사는 뭐 4월 달로 넘어간다 뭐 이런 거. 그냥 매번 지금 몇 주째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똑같은 주제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것 같은데 이거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야죠. 당장 해야죠. 이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루하루의 민주주의 비용, 경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습니까? 네.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안 하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또 평일은 또 길게 안 한답니다. 또. 네. 그럼 뭡니까 이게? 국민들 약 올리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냥 처분 대상자인가? 네네네. 사법 관료들이 네네. 언제 할지 그냥 조용히 죽으로 가만히 있어. 그거 네네네. 알아서 하겠지 뭐. 네네네. 내가 가만히 있을게요. 뭐 이런 전쟁과 이런 대접을 하나? 그래 그런 생각이 이게 들어요. 고위 관료들의 특권화된 부분에는 비밀주의와 엄숙주의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네네. 모르잖아요. 엄숙한 영역이니까 너네는 천한 것들은 들여다보지도 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방성입니다. 공개화되는 겁니다. 우리 아크로폴리스에서 시민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누구도 숨기지 못하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민주주의는 광장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폐쇄적인 관료 사회들이 서류 들고 자기들끼리 숨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이라는 것도 보안을 잘 지키면서 말이 절대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꼭 좋은 방식은 아닐 수도 저는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말에 책임져야 되고. 책임져야죠. 네. 책임져야죠. 그 관료들 중에 검사들도요.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박진영 평론가 모시고 말씀드린 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도록 관련 기사도 없고 관련 움직임도 없어요. 이건 뭡니까? 뭐 그냥 글쎄요, 뭐 간 보는 겁니까? 베일 속에 가져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캐비넷에 꺼냈다가 마음 먹을 때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입니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왜 안 합니까? 윤석열은 뭐 민형사상 소추가 안 된다고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는 자연인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김건희 바로 수사해야죠. 왜 안 합니까? 이거야말로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택적 정의라면 그냥 불의 같아 보이네요. 불이죠. 선택적 정의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